대통령의 MR로 불렸는데 문 전 대통령이 딸에게 양도해준 물려준 차입니다. 아빠가 물려준 소렌토 총 3차례 과태료 체납, 아빠가 물려준 캐스퍼 1차례 과태료 체납. 결국 지난 8월 소렌토도 압류가 됐는데 캐스퍼까지 배치 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과태료 체납이 상습적이었다. 그리고 확인된 과태료 부과 건수도 최소 11건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말은 과태료 체납도 상습적이었던 것뿐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도 상습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캐스퍼에 확인된 것만 과태료가 2건 부과됐는데 주정차 위반, 이번 이태원에서도 불법 주차였죠. 신호속도 위반, 이번 음주운전에서도 신호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죠. 올해 교통법규 위반까지 캐스퍼 2건 최소.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물려받은 또 다른 차량 소렌토에는 과태료 부과가 9건이에요. 역시나 주정차 위반, 통행료 체납, 버스용 차로 위반,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주정차 위반 등등등등. 최소 11건, 각종 도로교통 위반 건수로 과태료가 부과된 내용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살다 보면 그쵸? 살다 보면 그래도 너무 많아요. 이게 확인된 것만 최소 11건이고 조경 변호사님, 네. 상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반복적인 세금 체납, 그리고 전 차량에서 지금 차량으로 이어진 압류 조치, 이게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흔하진 않거든요. 네. 그런 적 없으시죠? 아니 과태료는 몇 번 있죠. 예를 들면 네. 재판에 갔다가 법원 근처에 주차장이 미비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과태료야. 누가 살다 보면 한돈 내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체납해서 압류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물죠, 거의. 그것도 연이어서. 예, 몇만 원 좀 되기 때문에 그거 나오면 야 이거 또 걸렸구나 하고 그냥 한번 내고 네네. 끝나는데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되고 있고 체납 압류까지 됐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된 건 분명해 보이는데. 최소 체납이 4번이라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상습적이고 이런 질서에 대한 어떤 관념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이제 대통령으로 재임 기간 중에 소렌토 차량에 붙어 있던 거 또 캐스퍼 이 과정이 아마 그게 모르겠습니다. 문다희 씨가 종로에 집이 있지만 또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네. 게 있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제대로 통제를 받을 기한을 놓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독촉이 되고 압류가 되고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압류까지 됐다고 하면 이제 상당 기간 모른 상태에서 거기까지 가는 경우는 없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되고 꼼꼼하게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못한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이 차제에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자꾸 여러 가지 문제, 개인의 신상 일상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드러나서 안타깝기는 한데 저는 이게 대통령 자녀의 숙명이라고 생각해야지 이걸 너무 세상이 가혹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의 발단은 음주운전, 그렇죠. 거의 만취 상태 음주운전이라는 매우 위험한 범죄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 지금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 차제에 이런 문제들이 해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용주 의원님. 네. 이례적인 과태료의 반복적인 체납과 그리고 연이은 압류 조치, 평상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좀 이례적인 포인트는 장성한 자녀인데 2차례나 다 아버지가 타던 차를 양도받잖아요. 마침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다희 씨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 내용이 문 전 대통령과 문다희 씨가 이른바 경제 공동체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근 반박은 경제 공동체 아니다. 구기동 빌라에 내가 살았어서 임대료를 준 거지 생활비로 준 게 아니다. 라며 검찰의 경제 공동체에 대한 반박이 최근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렌토와 캐스퍼 차량, 2차량 모두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타던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차량이었는데 둘 다 문다희 씨에게 양도를 해줬다라는 것은 보통 물려받기도 하고 양도받기도 합니다만 경제 공동체가 아니냐 이렇게 본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좀 구분해 보면 소극적 의미에서의 경제 공동체라고 봅니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경제 공동체. 그러면 적극적 의미에서 경제 공동체는 뭐였냐? 예컨대 내가 이용해 먹을 요량으로 대선 후보한테 돈을 지원해주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예컨대 앞에 우리 최순실 씨의 경우는 적극적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은 그와 같이 사실은 한편으로 미리 투자했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했듯이 운명 관계이기 때문에 네네. 생활력이 없는 아버지 집에 얻어 살거나 또 세를 살거나 혹은 계속 차를 물려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경제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아버지와 딸 관계라고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벌이가 없으니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다희 씨가 하는 행실 자체가 자기가 경제권이 없으면 저런 생활을 하면 안 돼요. 밤 2시, 3시에 술을 먹고 돌아다니고 아무 다른 차를 놓고 지금 체납은 무슨 뜻이냐면요. 생활력이 없으니까 체납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행실 자체는 그게 엄마로부터 왔든 어쨌든 이게 허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상태가 가면 압류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중독이 되어버려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슴 아픈 대통령 입장에서 가슴 아픈 부분인데 그러면 왜 저런 생활을 하느냐는 거죠. 지금 밤 2시, 3시에
뭐 혹은 뭐 시간이 떠나서 몇 시간씩 차를 아무데나 대놓고 술집을 지금도 보니까 혼자서 술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화면으로 보면 동반자가 있습니까? 목격자에 따르면 3차 술집에서도 동반자 한 명 정도 있었다는 목격도 있어요.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면 그렇죠. 혼자서 술집을 배회하는 거 아닙니까? 동반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팔을 끼고 같이 술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건데 네. 문다인 씨가 술 먹으러 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두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배석할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화면에서는 사실은 뭐 이성의 그 동행자도 잡힌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술집에 찾아가고 그 마지못해 다른 사람이 배석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면 왜 저런 생활을 하느냐는 거죠. 자기 생활의 그 범위에 넘어서는 저런 생활이 반복돼 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없는 생활비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저런 스티커를 계속 끊고 다니고 자기가 해결이 안 되니까 체납하고 압류당하는 그런 패턴이 아예 거의 뭐 기본적으로는 그냥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삶과 거리가 먼 삶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또 그러다 보니까 대리 비용도 없어요. 한편으로 보면 뭐 그게 태도일 수도 있는데 이쯤 되면은 아마 자기 마음속에 그 음주 단속도 안 하겠지 이런 행태들이 있을 수 있다. 과거에도 걸리지 않고 사고는 안 났지만 저런 그 말하자면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한편으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그 대통령 부부도 전직 대통령 부부께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주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문 전 대통령과 문다인 씨는 경제 공동체가 맞아 보인다. 그런데 조국 의원은요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독립한 성인이다. 이 문제를 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입장을 요구하느냐라고 문 전 대통령을 변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다인 씨는 이제 독립한 성인 아닙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죠. 그래서 조사받고 그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문다인 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나이가 뭐 청소년도 아니고 피보호자도 아니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자기 입장을 밝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시점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거라 보는데 지금은 문다인 씨 자신이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먼저죠. 독립한 성인이다. 문 전 대통령에게 입장을 요구하지 마라. 문다인 씨가 자신이 사과하고 책임지면 될 일이다. 라는 조국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다인 씨가 불법 주차를 했는데 이태원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 안 해서 이것도 좀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용산구청이겠죠? 이태원이니까. 네. 예, 용산구청. 지난 4일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 황색 점선구역 7시간 불법 주차. 5분 이상 주차할 수 없는 구역이에요. 근데 용산구청에서는 아니 단속 카메라도 없고 시민 신고도 없었고 현장 단속도 안 해서 과태료 부과할 근거가 없습니다. 라는 입장이어서 이걸 두고도 뭐 이렇군 저렇군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해요. 뭐 마침 판사 출신이 앉아 계셔서 단속 카메라 없고 시민 신고 없고 현장 단속 안 하면 불법 주차해도 괜찮은 건가요? 기가 막힌 주차 장소를 잘 찾아낸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주차 장소. 왜냐하면 저렇게 운전하고 가면 혹시 내 차 견인당할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뭐 음식점이 있으면서도 불안할 텐데 7시간이나 주차했는데 차가 무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천일군요. 네, 그런데 뭐 불법 주차가 사실 많기 때문에 그 모든 뭐 불법 주차 한다고 해서 바로 또 단속을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아까 그 3가지 요건 중에 저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 신고예요. 그래서 뭐 내 주차 자리에 다른 차가 세워져 있달지 뭐 이러면은 또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또 과태료 단속도 하고 뭐 심지어 견까지 하는데 이제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 뭐 굉장히 주차 자리를 좀 잘 찾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조국 원래 안 돼요. 안 돼요. 조국 대표의 예. 조국 대표의 이제 뭐 말이 뭐 일부는 저는 수긍할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문 전 대통령한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런 거죠. 이게 분명히 본인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사실 이제 그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입장을 표명할 필요는 있다. 본인이 몇 년 전에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사실 그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을 궁금해하는 것이지 뭐.